미국 여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소식을 들은 미국 여성들 사이에선 믿기 어려운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국 제품을 지키자는 명분으로 시행된 정책인데 정작 미국 여성들은 오히려 이럴 바엔 미국 제품을 쓰지 않겠다며 집단적으로 불매에 나서고 있고, 더욱이 이상한 것은 너도 나도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성은 아예 한국 제품을 박스째로 물건을 쓸어 담았고, 어떤 이는 현지 주민보다 더 빠르게 한국 제품 정보를 공유하며 이건 꼭 사야 한다는 공지를 영어로 돌리기 시작했죠. 그들이 한 손에 쥐고 있는 건 갈색 유리병 하나. 그들의 삶까지 바꿔버린 이 제품은 과연 무엇일까요? 대체 무슨 사연인지 지금 바로 비디오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잠깐 1초밖에 안 걸리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신다면 비디오가 잘 돌아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 근교에 사는 케이시라고 합니다. 올해 48이고 남편 존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에게는 자랑스러운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딸 앨리스는 올해 21살이 된 대학생이자 뷰티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어요. 어릴 적부터 유난히 거울을 좋아하던 아이였죠. 5살 무렵부터 제 화장대를 몰래 열어 립스틱을 얼굴에 바르고 거울 앞에서 혼자 포즈를 취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아이는 자라면서도 취향이 또렷했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스스로 메이크업 영상을 따라하거나 립밤을 직접 만들며 시간을 보내는 걸 더 좋아했어요.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내가 직접 영상을 찍고 싶다며 유튜브를 시작했고, 지금은 대학에서 뷰티화학을 전공하며 실제 브랜드 협찬도 받고 정기적으로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엄마로서 걱정도 많았지만 그 아이가 스스로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해내는 모습을 보면 그냥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깨달았어요. 그날도 저는 일상처럼 주방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려던 참이었어요. 외출했다 돌아온 앨리슨이 밝은 얼굴로 작은 박스를 건네며 말했죠. 엄마, 이거 한국 화장품인데 내가 최근에 써봤거든? 진짜 괜찮아서 하나 더 받은 거예요. 엄마도 한번 써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처음엔 그 말이 그저 인사치레인 줄 알았어요. 늘 새로운 제품을 써보는 아이니까 또 무언가의 연장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박스를 여는 순간 그 속에 담긴 작은 갈색 병은 제 예상보다 훨씬 정제된 인상을 주었습니다. 투명한 유리병에 담긴 앰플, 영문 라벨과 함께 한국어로 빼곡하게 적힌 성분명. 그 모든 게 왠지 낯설고 또 묘하게 신뢰감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스킨케어나 뷰티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직장 생활과 가정 살림을 병행하면서 피부 관리라는 단어는 제 삶에서 자연스럽게 밀려나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바르는 수분크림 하나, 가끔 세일할 때 사두는 무향 로션이 전부였고 화장품을 사러 백화점에 가본 게 언제인지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였어요. 거울을 보며 오늘은 괜찮다고 생각한 날도 손에 꼽힐 만큼 드물었죠. 그런 제가 그날 밤 딸이 건넨 갈색 병을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욕실 거울 앞에서 손등에 한 방울 떨어뜨려 봤는데 처음 느껴진 건 향이었습니다. 화려하거나 인위적인 향이 아니라 플레음 같기도 하고 식물성 원료가 그대로 담긴 듯한 편안한 향이었어요. 손끝으로 얼굴에 펴 바르자 촉촉하게 스며드는 느낌이 있었고 끈적임도 없었어요. 자기 전 마지막 루틴으로 얼굴에 무언가를 천천히 바르고 있다는 행위 자체가 그날따라 유독 위로처럼 다가왔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무심결에 거울을 보다 멈칫했습니다. 어제보다 얼굴 톤이 밝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날과 다르게 특별히 더 잠을 잔 것도 아니었고 무언가 다르게 챙긴 것도 없었는데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묘하게 낯설고 반가웠죠. 아마 몇 년 만에 처음 느껴본 감정이었을 거예요.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던 남편 존이 커피잔을 들고 말없이 제 얼굴을 쳐다보다가 말했어요. 요즘 피부 좋아졌네. 뭐 바꾸었어? 저는 순간 웃음이 났습니다. 그냥 앨리슨이 준 거 발랐어. 한국 화장품이래. 그거 좋네. 뭔가 밝아 보이긴 하네. 그 짧은 대화가 그날 하루 종일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누군가가 제 얼굴을 바라보고 변화를 말해준 게
언제였는지도 모를 만큼 오래된 일이었거든요. 앨리슨도 말했어요. 엄마, 지금 진짜 보기 좋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환해 보여요. 피부가 스스로 숨 쉬는 것 같다고 해야 하나? 그 아이의 말은 단순한 칭찬 이상이었어요. 어쩌면 엄마가 다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을 딸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에겐 벅찬 감정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그리고 저녁에 그 갈색병을 손에 쥐었습니다. 욕실 선반에 두지 않고 침실 화장대 맨 앞줄에 올려놨죠. 스포이드를 조심스럽게 눌러 한 방울, 두 방울 떨군 후 얼굴을 감싸듯 천천히 펴바르는 그 순간은 이제 제 하루의 가장 조용하고 따뜻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효과는 단지 피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 더 자주 서게 되었고 카메라 앱을 열어 셀카를 찍어보기도 하고 딸이 준 립밤을 발라보며 색조 화장도 살짝 시도하게 되었죠. 그러다 어느 날 오래된 화장대 서랍 안을 정리하다가 거의 다 굳어버린 파우더 팩트를 발견했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 나 다시 시작해도 괜찮겠구나. 그렇게 제 일상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변해가고 있었고 그 변화의 중심엔 작은 갈색병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갈색병을 손에 쥐는 순간 저는 언제부턴가 그것이 내 일상의 중심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침에는 그 병의 스포이드를 조심스럽게 눌러 한 방울씩 얼굴에 바르고 저녁에는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며 다시 그 액을 피부에 얻는 과정이 내 하루 중 가장 차분하고 온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병이 주는 변화는 눈에 띄게 피부에서 시작됐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는 제 태도와 표정 그리고 거울을 바라보는 마음을 바꿔놓고 있었어요. 화장대를 향하는 걸음이 가벼워졌고 셀카 앱을 켜는 데에도 더 이상 망설이지 않게 되었죠. 심지어 외출 전 간단한 메이크업을 하게 되면서 동네 친구들에게도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인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요. 그 모든 변화가 신기하고 고맙고 어쩐지 조금은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익숙하게 갈색병을 들고 스포이드를 눌렀는데 손에 떨어지는 액이 거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조금 당황한 마음으로 병을 기울여 봤지만 몇 방울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너무 익숙해져 버렸기에 그 병이 비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실감나지 않았고 마치 머리를 감으려다 물이 끊긴 순간처럼 허전함과 조급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며칠 동안은 최대한 아껴 썼어요. 스포이드 끝에 달라붙은 액 한 방울조차 허투루 쓰지 않으려 정말 조심스럽게 정성껏 손끝으로 펴 발랐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바닥이 보였고 그때서야 저는 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앨리슨, 혹시 그거 그 한국 화장품 말이야. 협찬 다시 받을 수 있을까? 엄마, 그거 진짜 계속 쓰고 싶은데. 딸은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곧 입꼬리를 스르르 올리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렇게까지 마음에 들었어? 응, 피부가 달라진 것도 있지만 그거 쓰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 하루 중에 유일하게 나한테 집중하는 시간이었거든. 제 말을 들은 앨리스는 한동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곧 말끝을 다물지 못하고 눈빛을 반짝였습니다. 어릴 때 뭔가 기발한 생각이 떠오르면 늘 하던 그 표정이었어요. 엄마, 그러면 이번엔 우리 같이 콘텐츠 만들어보는 건 어때요? 그 말에 저는 멈칫했지만 그녀는 이어서 설명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솔직하게 좋다고 느낀 거, 그게 가장 강한 리뷰야. 내가 아무리 말하는 것보다 엄마가 직접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훨씬 더 와닿을 거야. 그 영상으로 브랜드의 협찬 요청도 다시 해볼 수 있고 순간 저는 갈등이 생겼습니다. 내 얼굴이 영상에 나온다는 것, 그 자체가 낯설고 부끄러운 일이기도 했어요. 게다가 이 나이에 뷰티 영상이라니 생각만으로도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하지만 곧 그 감정의 뒤편에서 어느새 당연해진 거울 앞에 나가 떠올랐습니다. 그 병이 제게 준 건 단지 외모의 변화가 아니라 다시 나 자신을 바라보는 마음의 시선이었어요. 그런 변화가 누군가에게도 의미가 될 수 있다면 그건 단지 영상 촬영 이상의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뒤 우리는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앨리슨이 조명과 삼각대를 설치하고 방 안을 환하게 밝히며 말했어요. 엄마, 편하게 해. 그냥 나한테 이야기하듯이 해도 돼. 그 말에 긴장이 조금은 풀렸고
저는 제 이야기, 제가 그 화장품을 처음 받았던 날부터 피부가 바뀌기 시작한 경험, 그리고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느꼈던 작은 감동들을 조심스럽지만 진심을 담아 풀어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딸은 영상을 편집하기 시작했어요. 화면 속 제 모습을 보며 처음엔 쑥스럽기도 했지만 그 이상으로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지금의 나야. 예전보다 더 웃고 있고 더 생기가 있는 얼굴. 며칠 뒤 영상이 업로드 되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댓글은 순식간에 수십 개씩 달렸고 어머님 피부 변화가 놀라워요. 저도 엄마에게 꼭 선물하고 싶어요. 공동구매 열리면 알려주세요. 같은 메시지들이 이어졌습니다. 딸은 제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진짜 화장품 여왕 되겠는데? 이 댓글들 봐봐. 다 엄마 덕분에 이 제품 알고 관심 생겼대.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속으로는 조금 뿌듯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제품의 효과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반응한 건 한 여성이 다시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였다는 걸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상이 올라가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앨리슨이 저를 불렀습니다. 딸의 방 컴퓨터 화면에는 유튜브 댓글 창이 열려 있었고 그 아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묻고 있었어요. 어디서 구입할 수 있는지, 같은 제품을 직접 써보고 싶다는 말, 공동구매가 열리면 꼭 알려달라는 댓글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달리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엔 그걸 그저 흘려보려 했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내가 나설 일은 아니겠지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딸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진짜 의미 있는 기회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 제품을 궁금해하는 건 물론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엄마가 느꼈던 그 변화에 공감했다는 거예요. 엄마처럼 나를 챙기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거잖아요. 그 말에 저는 조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엔 그저 한 병의 화장품이었지만 그걸 계기로 제가 나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 볼 이유가 충분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며칠 뒤 앨리스는 한국 본사의 담당자와 연락을 시도했고 다행히 브랜드 측에서도 영상 반응을 긍정적으로 봐주어 소규모 공동구매를 진행해보자는 제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소 수량, 단가, 배송 조건 등을 딸과 함께 하나하나 확인하고 해외 배송 관련 유의사항도 따로 정리해야 했어요.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마치 작은 프로젝트 팀처럼 서로를 도우며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첫 공동구매가 오픈된 날, 딸의 유튜브 채널과 SNS에 링크가 올라갔고 몇 시간 뒤 첫 주문 알림이 도착했어요. 그때의 설렘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나타난 이름과 수량, 그리고 구매자 메시지에 적힌 한 줄. 영상 보고 감동받았어요. 저도 엄마와 함께 써보고 싶어요. 그 한 문장을 보는 순간 그간의 준비와 고민들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일이 아니구나. 누군가의 감정과 시간을 함께 나누는 일이었구나. 그날 이후 집 안은 작은 물류창고처럼 바뀌었어요. 딸은 주소지를 정리하고 저는 제품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포장 박스 안에 작은 손편지를 넣었습니다. 이름 모를 구매자에게 건네는 인사말이었지만 엄마처럼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문장을 제 손으로 또박또박 적으며 저는 그 사람들의 하루를 함께 응원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 존도 그런 저희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택배 상자를 차에 실는 걸 도와주었습니다. 요즘 너희 둘 보니까 진짜 사업가 같다. 이제 엄마 CEO 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도 웃었고 앨리슨도 웃었죠.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이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어느새 달라진 제 모습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두려움에 피했을 법한 제안들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었고 사람들과 제품이 아니라 경험을 나누는 대화를 시작하고 있었죠. 딸과 나, 화장품 하나로 연결된 이 작은 여정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고 그 전파가 얼마나 따뜻하고 조용한 힘이 될 수 있는지 조금씩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게 그저 딸이 어느 날 집에 들고 온 갈색병 하나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떠올릴 때마다
참 묘하고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공동구매가 자리를 잡아갈수록 저는 삶의 리듬이 새로워졌습니다. 하루는 딸과 함께 제품을 포장하고 다음 날은 손편지를 쓰고 주말엔 브랜드와 수입 일정에 대해 회의를 하면서 저는 점점 소비자에서 관리자로 그리고 나눔자로 변화하고 있었죠. 특별히 화장품에 관심 없던 제 인생이 이토록 다채롭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때로는 신기하게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모녀의 공동작업은 진심이 닿는 속도로 자라났습니다. 엄마가 써서 믿을 수 있는 화장품이라는 이미지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가진다는 걸 실감했고, 딸 앨리슨의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우리가 만난 이름 모를 사람들과의 소통은 화장품을 중심으로 하나의 커뮤니티처럼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포틀랜드에는 드물게 초여름 더위가 찾아왔고 창문을 열어두면 바람 속에서도 푸릇한 냄새가 느껴지는 그런 오후였어요. 딸은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갓 도착한 제품 상자를 하나씩 열어 재고를 확인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앨리슨의 목소리가 낮고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미국 연방무역위원회에서 발표한 신규 관세 정책 발표문이 떠 있었습니다. 외국산 기능성 화장품 중 고시된 기준을 통과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 고율의 긴급 관세가 적용되고 일부 브랜드는 심사 지연 또는 통관 중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록에 우리가 지금 공동구매로 판매하고 있는 한국산 갈색병 앰플 브랜드의 이름도 포함돼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이런 식으로 막힐 줄이야. 당장은 변화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딸의 말에도 제 마음은 벌써 불안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 예감은 며칠 뒤 현실이 되었습니다. 통관 절차가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발송된 화장품 상자들은 평소보다 2배, 3배의 시간이 걸려 미국 내 물류창고에 도착했고 어떤 박스는 세관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하며 열흘 넘게 멈춰 서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의 문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배송이 왜 이렇게 늦죠? 환불은 가능한가요? 혹시 문제가 생긴 건 아니죠? 그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제가 마치 무언가를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가슴 아팠던 건 우리를 믿고 첫 공동구매부터 참여했던 몇몇 고객들이 조용히 우리를 떠나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정중한 말투였지만 분명한 이탈이 담긴 메시지. 지금 상황이 이해는 되지만 계속 기다릴 순 없을 것 같아요. 그 말 한 줄이 며칠 밤을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 따뜻한 연결이 관세 하나 때문에 끊어진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이 아쉽고 속상했습니다. 며칠 뒤 딸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한국에 직접 다녀오는 거 어때요? 제품을 직접 구입해서 가져오면 관세 부과도 피할 수 있고 배송도 안정되게 할 수 있거든. 처음엔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나이에 화장품을 사러 태평양을 건너가야 한다고? 그러나 앨리스는 이미 방법을 조사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1인당 휴대 가능한 범위, 내 제품 수량, 세관 신고 기준, 항공 수화물 무게 제한 등 각 항목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한 번에 전부는 안 되지만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운반하면 가능해요라며 이미 작은 계획서를 작성해 보여주더군요. 그 순간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론 무모하게 들렸고 한편으론 딸의 진심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그 아이는 단지 제품을 지키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요. 우리와 연결된 사람들의 신뢰,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일군 변화의 의미를 그렇게 쉽게 잃고 싶지 않았던 거죠. 며칠 밤을 고민하고 그 병이 내 화장대 위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다시 떠올리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같이 가자. 지금 우리가 멈추면 그동안 우리가 만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 같아. 그렇게 저희 모녀는 생애 처음으로 화장품을 구하러 한국에 가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였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이 갈색병을 이어가는 것. 도착 후 우리는 브랜드 본사에 직접 찾아갔고 제품을 포장해 비행기 수화물로 나눠 담기 시작했어요. 비행기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서울의 도심 한복판에서
화장품 박스를 재고 수량대로 정리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태평양을 건너며 이 물건들을 다시 포틀랜드로 가져가는 길이네요. 화장품이 이렇게 먼 여정을 타고 오게 될 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겠죠. 우리는 제품을 1차, 2차, 3차로 나누어 들고 왔습니다. 세관 기준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제품 수량을 제한했고 수화물, 무게를 맞추기 위해 여행 가방 위에 올라가 몸무게까지 재며 분배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제품을 가지고 돌아온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재구매 의사를 밝힌 고객들이 있어 우리는 곧장 주문을 다시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판매는 예전만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조심스러운 말투로 연락을 주었어요. 이번엔 조금 기다렸다가 주문할게요. 혹시 다음 입고는 언제쯤 될까요? 사실은 다른 제품도 한번 써보려고요. 그 말들은 예에 바르면서도 확실한 이탈의 징후였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실망해서가 아니라 현실이 너무 불편해졌기 때문이었죠. 비행기표, 숙박비, 운반용 캐리어, 포장재, 들어가는 비용은 고정인데 돌아오는 수익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갉아먹으며 약속을 지키고 있는 상태였어요. 저는 앨리슨과 함께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계속 이대로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은 어디까지일까? 우리는 그 대답을 아직 찾지 못했지만 분명한 건 이대로 계속할 순 없다는 사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앨리슨의 이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제가 커피를 내리던 중이었고 딸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숨을 멈췄습니다. 엄마, 이거 좀 봐요. 메일은 낸시 윌슨이라는 이름으로 도착했습니다. 첫 공동구매부터 함께했던 이름이었죠. 낸시는 조심스럽고도 따뜻한 문장들로 한 가지 제안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자주 나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출장, 가족 방문, 교환학생, 여행까지. 혹시 그분들이 돌아올 때 각자 조금씩 나눠서 제품을 들고 와 주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서로를 도우면 누구 한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이 병을 함께 지켜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 글을 읽는 동안 저는 커피가 다 식어가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 메일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마음을 이제는 다른 누군가가 지키겠다고 먼저 손을 내민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우리 집 식탁엔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한국을 오가는 사람들의 일정, 들고 올 수 있는 수량, 수령 가능한 인근 지역, 그리고 어떻게 포장을 분배할 것인지, 수고에 대한 감사 인사는 어떻게 나눌 것인지, 그건 마치 작은 시민운동을 계획하는 모임 같았어요. 하지만 그 어떤 조직보다도 따뜻했고 자발적이었고 아름다웠습니다. 몇 주 후 첫 번째 자발적 구매자가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며 제품 10병을 들고 왔습니다. 두 번째는 교환학생 아들의 방문 일정에 맞춰 15병이 도착했고요. 제품을 나누는 날이면 우린 그 사람의 이야기부터 들었습니다. 이 병은요, 제 언니에게도 드리고 싶어요. 그 사람도 거울 앞에서 고개를 떨구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병원에서 일하는데 한 명이라도 더 이걸 쓰게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도 이 병 덕분에 다시 웃을 수 있었거든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화장품을 파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서로를 돌보는 관계였습니다. 브랜드는 여전히 한국에 있고 제품은 여전히 갈색병 하나였지만 그걸 중심으로 엮인 마음은 수십 개의 도시를 잇고 세대를 건너고 언어를 넘어 하나의 공동체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화장대를 정리하던 어느 날 그 위에 놓인 병을 조용히 바라보며 이야기의 시작을 떠올렸습니다. 딸이 제게 첫 번째 병을 건넸던 그날, 아무 기대 없이 바르고 거울을 보며 처음으로 스스로를 괜찮다고 말했던 날, 그 한 병이 지금은 수십 명의 얼굴과 이름과 인생을 엮어 하나의 그물처럼 퍼져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뿌듯하고 눈물 나게 고마웠습니다. 며칠 전 저희는 마지막 공지를 띄웠습니다. 우리 피부는 우리가 지켜요.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국 화장품을 쓸 것입니다. 그 문장을 게시하며 저는 더는 물건을 팔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건 다만
누군가가 다시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데 작은 도움이 되고 싶다는 진심 그 자체였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